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인사 말씀과 유튜브를 통해서 끈질긴 민심을 격발시키고 이를 이어오는데 헌신하는 신혜시, 이봉구, 고성국 대표 등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후보 단일화 추진이 단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임무를 맡으려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걸 수락하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 속에 이 수락이 꼭 해야 하는 일인지 허락하실는지 기도 속에 여쭤봐야 되는데 그럴 새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불러 세웠는데, 사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추인을 받아야 되겠는데 추인을 안 해주시면 반납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통령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1987년 6.25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채택된 이후에 그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제1야당 이름이 통일민주당입니다. 고문 김대중, 총재 김영삼, 이 두 분을 모시고 우리는 80년대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두환 정권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민추협 인권위원장, 그리고 85년에 정당이 새로 만들어진 제1야당 신민당의 인권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구속된 학생 근로자들을 변론하다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당하고 변호사 모두 정지당하는, 그러면서도 두 분 지도자는 민추협과 신민당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화가 될 때까지도 물론이고 된 이후에도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 김영삼과 김대중, 김대중과 김영삼은 하나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것이 도덕적 기반이 되어가지고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했고, 그리고 6.29 선언이 일 때까지 제도권에서는 이것이 이 세력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 나왔더니, 그리고 12월 대통령 선거 가까워 되니까 10월 달부터 이 두 사람이 갈라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좁게는 60명의 당시 야당 의원들, 그 후배들에 대해서 지도자가 자식 같은 후배들, 동생 같은 후배들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우리는 분기탱천했어요. 이러려고 우리가 투쟁을 했던가.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모임을 만드는 12명이 서명을 하고, 그리고 당시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 일점 당 3역인데 흔히 이런 소장파가 하기 마련인데 이 12명 의원들이 저를 앞장서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바람에, 이걸 앞장서면 내가 정치적 행로가 어찌 될 것이다. 굉장히 불안해지고 국회의원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감하고도 할 수 없이 그걸 수락해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싸웠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YSDJ를 상대로 싸웠대요. 어떻게 싸웠는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인지 2일로 기억됩니다. 87년 대통령 선거는 그 다음 달 19일이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 50일 앞둔 그 시점인데, 두 사람이 우리가 각각 찾아가가지고, 김영삼 총재는 당시 총재니까 총재님 이러시면 됩니까? 그 다음에 김대중 고문 찾아가서 고문님 이러시면 됩니까? 두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또 국민에게는 무슨 면목으로 각각 나가실 것입니까? 각각 나가면 반드시 떨어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지명한 노태우 후보가 반드시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여러 갈래로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국회의 지하에 의원총회장으로 쓸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을 모셔놓고, 그때 그 두 분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오늘 여기서 두 사람 못 나가게 해가 결판 내자. 아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가두어 놓고 두 사람이 합의해서 나와라. 그런 것도 하나 후보 단일화라는 방법이 될 텐데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분을 각각 오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모셔다 놓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13명이 4시간가량 볶아대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좀 무례하게 들리지만은 그건 우리도 두 사람이 각각 나가는 게 지금 분명해진 이상 우리 얘기할 얘기를 해야죠. 그랬는데 4시간쯤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뒤에 앉아있던 김대중 고문이 이렇게 연단에 걸어 나와가지고 마이크 앞에 서니까 사회를 보던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물어볼 틈도 없었어요. 방금 이런 쪽지를 보이면서 함석근 선생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위독하셨는데 나에게 유언을 하시려고 급히 오라고 하는 가족의 연락이 있었다. 좀 가봐야 되겠다.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겠다고. 놓고 마이크 놓고 계단을 밟아가 나가는데 그 누가 말립니까? 나중에 기자들이 뒤따라 갔더니 시내를 빙빙 돌다가 병원에 안 가고 동교동 댁으로 가셨어. 그 우리를 이렇게 트릭을 쓴 거야.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끝났다. 이거 절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두 사람이 생각이 없는 일이다. 끝났다. Y에서는 Y에서대로 이번에 내가 해야지. DJ는 DJ대로 내가 해야지. 세 사람이 나가도 된다. 아까 삼자 필성론 고성국 박사가 그런 그 삼자 필성론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선가 삼자 필성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나가도 김대중이가 될 수 있다. 또는 김영삼이가 될 수 있다. 그때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못 나갔습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유언은 우리 중에 누가 가서 대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이러지 못했던 걸 저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어찌된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노태우 후보가 32% 고작 830만 표, 김영삼 후보 620만 표, 김대중 후보 610만 표, 620만 표, 610만 표. 이것도 하나님이 묘하게 비슷하게 나와요. 둘 합하면 1230만 표, 노태우 830만 표, 400만 표 차이. 후보 단일화 됐으면 조금 떨어져 나가는 표가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야당 후보가 당선된데 그 기회 5년을 그냥 군정 연장으로 협의하고 말았어요. 저에게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두 분이 그 뒤에 각각 대통령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회고록을 남겼는데 제가 책방에 가서 얼른 뒤져봤어요. 그때 이 얘기가 있는가? 한 줄도 없어. 한 줄도. 그때 박찬종의 이름이 나오느냐? 한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이건 가짜다. 이 회고록은 가짜다. 가짜. 그 결정적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후배들에게 결국 거짓말한 것처럼 되어버린 이 일에 대해서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때 내가 사실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런 말 한 줄도 없어요. 자, 이런 경험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또 전광훈 목사께서 저보고 이번 단일화 대열에 당신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되져라 하고 저를 임명한 것 같아. 예. 되질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이 이걸 위원장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거 딱 1,500만 우리 우파 국민들의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선이 되신 거예요. 우리 박찬종 위원장님의 지지율은 89.2%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자, 어찌됐든 아까
지나온 정치 역사에 정풍운동도 주도하셨던 우리 박찬종 위원장께서 분명히 대한민국에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